안녕하세요. 식물보호기사 박찬입니다. 오늘은 비료의 발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비료에 대해서 모르고 사용하는 것보다 정확히 알고 사용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입니다. 동영상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해보겠습니다. 비료의 발달사를 저는 1세대부터 5세대까지 5세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비료의 발달 방향은 가용성, 즉 식물이 흡수 이용 가능한 가용성이냐 불용성이냐, 식물이 흡수할 수 없는 형태에서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 쪽으로 발달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용해도, 물에 녹는 정도, 양분의 이동성, 양분의 이동이 천천히 되느냐 빨리 되느냐, 그 다음에 효율성의 증대, 우리가 10,000원어치 식물한테 비료를 주었는데 비료가 어떨 때는 어느 세대에는 2,000원어치 밖에 흡수 못하는 세대가 있었고, 발달되면서 5,000원어치 모는 세대가 있었고, 또 발달되면서 7,000원어치 흡수할 수 있는 이러한 효용성이 점점점 증가되는 쪽으로 비료는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보존을 위해서,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고 토양 오염을 시키지 않고 지속 가능한 농업적으로 비료가 발달되고 있어요. 즉 불순물, 토양 오염을 시키는 불순물을 제거한다든가 중금속을 제거한다든가 식물이 영양소로서 필요 없는 그러한 불순물들을 정제해서 만든 비료들이 그쪽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밀농업과 과학영농의 방향으로 발달 중입니다. 기술적 측면을 높여볼 때는 수용성이냐, 즉 물에 녹느냐 녹지 않느냐, 그 다음에 환경오염을 고려하여 고순도 정제원료로 만든 관주용 비료, 불순물을 완전히 정제한 그런 정제원료인데, 정제원료도 98%까지 정제한 그런 비료도 있고 99%까지 정제한 비료도 있고, 지금은 아주 고순도로 100%에 가까운 99.98% 100%에 가까운 고순도 정제원료로 만든 관주용 비료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킬레이트와 양분의 이동 속도가 더디냐 빠르냐, 이 기술인 거고, 액상 비료의 denso와 무슨 얘기냐면은 NPK를 물에 녹이는 그런 식물 영양제 단수 수용액 상태에서 조금 더 점도가 있고, 겔이 됐든 콜로이드 형태가 됐든 서스펜션 형태가 됐든 조금 더 점도가 있고 연면실이 했을 때 잎사귀에 오랫동안 달라붙어서 식물이 흡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러한 기술, 이게 점점 발전 중입니다. 그 다음에 비료의 코팅화, 비료를 토양에 투입했을 때 금방 녹아내려서 토양에 용출되거나 토양에 쌓이는 게 아니라 서서히 녹아서 토양 오염도 시키지 않고 작물이 양분을 오랫동안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양분의 코팅화, 이런 기술도 이미 제품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비료 가공의 다양한 기술이 현재도 농업 선진국에서 굉장히 많이 기술 개발이 진보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1세대를 19세기 이전에 1세대를 양분이 불용성 시대, 즉 양분이 있어도 식물이 흡수할 수 없는 형태, 수천 년, 수백 년 걸리는 시대를 저는 1세대로 보았습니다. 이 세대에서는 그냥 뭐 광물 자체, 즉 실바이트에서는 칼륨이 원료가 되고 인광석은 인산의 원료가 되지만 작물이 흡수하려면 수천 년이 걸리니까 불용성이 된다. 그래서 1세대로 보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원초적인 분쇄와 큰 바위를 쪼개는, 그 다음에 이만한 돌덩이로 만드는 이러한 형태의 분쇄가 되다 보니까 역시 불용성이고, 그게 작물이 흡수하려면은 수백 년이 걸리다 보니까 요때 있는
이 비료 광물들을 저는 1세대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2세대에는 여기서 열 처리를 해서 구용성으로 해갖고 작물이 비료 영양소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 시절을 저는 이제 2세대로 보았습니다. 네. 요때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데 이때 비료들이 용성인비라든가 폐화석이라든가 규산일비, 즉 토양 계량제 역할하는 비료들이 이때 주로 많이 개발되었지요. 다음 3세대인데 이 3세대에는 화학 반응을 해서 NK 비료가 이제 나오는 시절인 거죠. 그리고 요거 NK는 물에 녹으니까 수용성 비료인 것이고 우리가 추비로 주는 NK 비료. 그 다음에 인산도 가용성 인산과 구용성 인산이 나오는 시절입니다. 이때는 시간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양분 가용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리고 요때 형태를 보면은 수용성 비료도 있고 가용성 비료도 있고 구용성 비료도 있지요. 다음 세대가 4세대와 5세대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기준은 일단 4세대 비료는 불순물을 정제한 원료로 만들고 그 다음에 수용성인 비료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때는 주로 이제 액상 비료이고 미세 분말화로 만들었는데 이때 미세 비료는 아주 미세해 갖고 물에 녹이면 바로 그냥 용해되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고, 이때는 양액 비료도 있었고 토경에서 사용되는 관중 비료도 있었고 이때는 정제 원료로 만들어낸 시대인 것이죠. 그 다음에 식물 영양제의 개념이 이제 생겼고, 왜냐하면 작물이 어떤 생리장애가 발생했을 때 뿌리로만 흡수해서 그 시간이 단기적으로 생리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해소해 줘야 되는데 그때 연면 시비로 바로 해갖고 흡수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식물 영양제의 개념도 나왔던 것이고, 또 하나가 생리장애는 없지만 지금보다 더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식물 영양제를 농사를 지면서 연면 시비로 하는 이런 시절이 4세대에 나타나는 시절입니다. 이때는 다 수용성이고 연면 시비도 되고, 그리고 이때는 비료를 주면은 수주간에서 수일 내로 다 비료가 빨리 속효적으로 흡수하는 이러한 세대지요. 그 다음에 5세대는 4세대보다 더 정밀하고 더 미세하고 미세해서 효율성이 더 좋게 만드는 그러한 시절입니다. 또 하나가 여기 보면 이제 작물 생리 활성제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있는데, 물론 작물 생리 활성제의 개념은 4세대도 있었지만은 그 기술 발달이 5세대에 이르러서는 가공 기술이 더 발전해서 작물의 그 효율성을 굉장히 높이는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제 5세대의 비료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제 1세대 비료는 광물 암석 수준인 거죠.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이때는 19세기 이전이고 광물 분말화 이런 시절인데 효과는 불용성이에요. 왜냐하면 가용 시간이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이 걸리니까. 이유는 내가 오늘 고추를 심었으면은 내일서부터 흡수가 돼야 되는데 못돼도 일주일이나 한 달 뒤에는 양분으로서의 가용성의 양분이 돼야 되는데, 이런 돌덩이를 갖다가 걸음을 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1세대 비료의 특징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세대 비료는 여기서 열 처리를 해가지고 효과를 구용성으로 만들었죠. 예.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불가용성인 비료가 여기서부터 2세대부터는 가용성인 비료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만큼 기술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가용성 시간은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 거죠. 예. 그리고
이때 비료로는 용성인비라든가 배화석이라든가 규산질 비료라든가 즉 토양 계량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비료들이 요 시대에 주로 개발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이 3세대 비료인데 3세대 비료는 여기서 이제 화학 처리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NK 비료가 요때 나오죠. 우리가 추비뤄주는 인산과 가리를 중심으로 하는 추비뤄주는 수용성 비료 NK 비료가 요때 나오고, 그 다음에 인산도 가용성 인산과 구용성 인산이 요 시기에 이제 개발됐던 거지요. 그리고 비료로서의 효과를 보려면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걸리는 가용성과 구용성은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고, NK 수용성은 조금 더 빨리 양분으로서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요때 효과는 수용성, 가용성, 구용성 다 있는 시절입니다. 요때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비료로는 슈퍼20이라든가 한아름 원예 이러한 복합 비료가 있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2부에 4부와 5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